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7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여기를 레벨 1, 여기를 레벨 2, 3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 놓고 보면 매매하실 때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의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지지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시장이 좀 강해요. 그래서 굳이 이 박스권의 하단까지 눌림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다시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레벨 3 박스권 요 정도 구간 안에서 흐름을 이제 또 이어가겠죠. 그러면서 뭐 별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2000선을 터치하러 가기 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얘도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거 없애버리고 폭락이 시작되었던 구간을 한 요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610포인트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탁 추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폭락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폭락이 시작되었던 지점까지 반등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이 구간 안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낙폭 가대에 의한 어떤 공격적인 매수 심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거의 제자리로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주 폭발적인 매수 심리가 작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은 맞죠. 그래서 오른 것에 대한 상승 피로감도 좀 있는 상황도 맞고요. 무엇보다 지금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 수급에 의해 시장이 캐리되었는데 지금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심리 자체가 막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언제라도 시장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 심리가, 그러니까 매도 대기 심리가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데 조마조마한데 라는 심리가 지금 다들 있잖아요. 많이 오른 거는 인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안 좋은데 지수는 많이 올랐다. 그럼 언제라도 2차 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매도하고 관망해야지. 이런 심리가 지금 지배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폭락이 없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꾸준히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요렇게까지 이제 봉이 만들어졌을 때 뭐 요 정도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로 볼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이만큼 조정받았었고요.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요만큼 조정받았었고 이렇게 나왔다가 일단 이만큼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보시면은 이 조정의 폭이 뭐 대충 좀 비슷하다. 요만큼 여기는 아직은 좀 덜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저는 한 575포인트까지 요 정도까지 조정은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막 다 팔고 관망한다거나 이런 포지션으로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와서 여기 575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 일단은 금요일의 저점 구간을 혹시 오늘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보려고 했고요. 만약에 575포인트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좀 전 종목 매도를 하고 현금 100%로 시장을 관망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오늘 장을 좀 맞이하였습니다. 다행히 어제 미 현물도 많이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고 오늘 이제 미 선물이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이때보다 조정이 더 깊게 나오지 않고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일단은 흐름인데, 이제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 만들어 놨던 617포인트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맞고 떨어지느냐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저항은 조금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와줘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맞고 크게 밀리는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 캔들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뭐 살짝 돌파한다거나 살짝 돌파해 놓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얘가 이제 쌍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조금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이렇게 봐도 요 저항대가 이렇게 있죠.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저항받았던 이 라인을 저항 구간을 오늘 종가상 다시 한번 트라이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모레 뚫게 되면 아마 여기까지 보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일단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부 시간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는 뭐 랩지노믹스랑 뭐 지노믹트리도 상한가를 갔고요. 랩지노믹스를 저는 대장으로 좀 보고 뭐 저희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도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할 생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끝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진단키트주는요. 왜냐하면 이 재료 자체가 이제 더 시장에서 다시 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매수 심리를 뜨겁게 자극할 만한 재료가 앞으로 나올 게 없습니다. 뭐 이제 실제로 뭐 진단키트 싣고 물량도 공급을 했고, 이런 거가 조금 하나의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때서부터 뭐 랩지를 비롯해서 되게 이제 여러 종목들에서 실제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해도 막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갭 살짝 띄우고 밀려버린다든지 잠깐 반등 나왔다가 죽어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단키트 쪽은 당분간 좀 시장에서 관심을 잃을 수도 있겠다. 뭔가 좀 다시 불을 지필 만한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매매를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찰나였고,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뜬금없이 사실은 뉴스 자체는 그렇게 뭐 이제 실제로 미국으로 이제 물량을 보낸다라는 뉴스였는데 이게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킬 만한 뉴스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의문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 나온 김에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최근에 보니까 원래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서 이 테마주에서는 뉴스와 재료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던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뭐 작년 뭐 연말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점점 이 뉴스가 훨씬 더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딱 뜨면 이 테마와 종목과 이 뉴스를 잘 연계를 해서 이 뉴스가 지금 강한 뉴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약한데 그러면은 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뉴스는 굉장한 호재다. 쉽게 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고 매매하는 좀 어떤 그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보면요. 그래서 진단키트는 저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진단키트주 갖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이제 상담 어제 오셨을 때도 갭 띄우고 바로 그러니까 갭 띄우고 오전에 바로 쳐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갭 띄우고 밀면서 음봉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단기 시세로 끝날 것 같으니까 잘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진단키트는 아무튼 다시 한번 어떤
재료나 뉴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좀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주들은 좀 아쉽네요. 시젠도 뭐 결국은 요렇게 박스권을 두고 움직이다가 아마 여기를 이제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박스권 하단을 깨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한 7만 원대를 저는 요 정도 라인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라인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키트주들이 생각보다 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바로 5G 쪽으로 이동을 오늘 했죠. 수급 종목으로 이동을 했고, 5G 대장은 뭐 계속해서 상승률로만 따지면 이 종목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노와이어리스랑 RFHIC를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5G 관련 종목들 차트를 보고 있자라고 하면 누가 시장에 그만한 폭락이 나왔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가장 이 폭락장 속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지켜주면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최근에는 테마주나 저희도 이제 저희 리딩반도 수급 종목 뭐 테마주 아주 뭐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보통 이제 수급 종목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익 매매로 편입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장의 위치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하다고 느껴져서 수급이 있는 그 테마주 쪽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었어서 오늘 저희 리딩반은 5G는 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뭐 차트적으로만 보면 뭐 2음봉 뭐 3음봉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왔다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진단키트가 오전에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코로나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어제 저도 뭐 치료제주 뭐 진단키트 할 것 없이 좀 코로나주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좀 죽은 느낌이어서 조심조심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다 죽어가던 분위기를 오늘 부광약품이 완전히 급반전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정말 아예 살려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코미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치료제주는 코미팜 딱 한 종목 저희가 두 종목 갖고 있었는데, 코미팜을 저희가 요날 1차 매수를 했고요. 이제 하락이 나와서 요날 어제 21,100원에 정확하게 2차 매수를, 그러니까 요때 한번 사고 어제 거의 종가 부근에 이렇게 2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뭐 진단키트도 죽어버리고 코로나주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전혀 반전이 되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갭 두고 반등이 좀 나왔다가 죽을 것 같아서 절반 팔고 절반 2만원 어제의 저가 부근을 깨는 모습을 보면서 손절했거든요. 근데 손절을 하자마자 정말 저희 코미팜을 손절하자마자 갑자기 부강약품이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일봉상의 위치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뭔가 돈 들어오는 모습이 그냥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뉴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얘가 저도 뉴스를 보고 매매를 했는데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이거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반등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나오는데 이거는 뉴스가 없다라고 보기가 힘든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찾아봤더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식약처 임상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였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방송의 주제가 뉴스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뉴스를 정말 많이 보다 보시면 그냥 제목만 딱 봐도 얘가 오늘 이 뉴스가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줄 수 있는 뉴스다. 아니면 별로 시덥지 않은 뉴스다. 아니면 조금 애매한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좀 나눠 보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뭐 부강약품처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식약처의 임상 허가를 받았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강력한 뉴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자마자 그냥 질러버렸어요. 매수 버튼을 눌러버렸고, 오늘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그랬고, 두 번째는 좋긴 좋은 거는 같은데, 조금 뭐 애매하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한가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뉴스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강도라고 치고요. 뭐 2번은 좋긴 좋은데 상한가까지 만들기엔 좀 부족한 한 15%에서 한 20%짜리 반등. 그리고 3번은 이건 조금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지만 단기 수급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개인 수급이 들어와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는 뭐 그런 뉴스. 요거를 보고 나서 생각해서 판단하면 이미 늦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매매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뉴스의 제목만 봐도 딱 보자마자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좀 판단이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는 먹진 못하지만 항상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뉴스만 가지고 무조건 이 종목이 강하다고 해서 상한가 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부강약품도 이렇게 매수해서 뭐 먹고 나오고 2번 먹고 나오고 상따 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하긴 했지만 얘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뭐 무조건 상한가를 가야지만 좋은 거는 또 아니에요.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봉으로 뽑아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부강약품이 갑자기 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코로나주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손절했는데 코미팜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좀만 참았으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아무튼 저희 리딩반은 오늘 요거 하나 매매 있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가지고 하지만 뭐 다행히 뭐 이제 제 개인 매매로는 수익을 좀 잘 내고 나왔고요. 뉴스랑 이런 어떤 일봉의 위치, 뉴스는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 오늘 또 진원생명과학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진원생명과학도 제가 매매를 했어요. 얘도 오후장에 갑자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진원생명과학에 돈이 갑자기 들어오길래 이것도 뭔가 뉴스가 하나 터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개발 사업을 질본과 계약했다. 우리 이제 질병관리본부랑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다는 뉴스죠. 좋죠. 좋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강약품에 비하면 뭐 조금은 떨어지는 저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뉴스도 뉴스지만 이 종목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5% 10% 반등 나올 뉴스 가지고도 한 20%씩은 올려줘요. 그래서 얘를 저도 바로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팔고 바로 사서 또 여기서 팔고요. 눌림목 들어가서 익절하고 여기서 또 눌림목 매수해서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뭐 거의 발라먹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제를 이걸로 잡았던 게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것들이 오늘 이상하게 또 뉴스로 매매했던 종목들이 많았어요. 신신제약도 제가 뉴스 뜬 거를 보자마자
미국의 진통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신신제약이 뭐 이제 수출을 한다 뭐 그런 뉴스였고요. 근데 뭐 이제 좋은 뉴스는 같지만 뭐 급등한 다음에 요 추세를 유지시켜 줄 만한 뭐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자마자 진입해서 요렇게 VI 걸리고 풀릴 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보죠. 진, 코로나19로 인해 진통제가 부족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보면 늦어요. 이 제목만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미국 진통제 부족, 국내 최초 미 15조 조달 시장에 진출한다. 일단 제목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일단 뭐 최근에 가장 좀 핫한 거는 치료제, 뭐 백신 요런 쪽이잖아요. 근데 진통제 조금 느낌이 좀 약하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짧게 이렇게 슈팅 나왔다 훅 꺼져버릴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대웅제약이었던가요? 예, 대웅제약도 얘는 제가 뉴스를 조금 늦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웅그룹이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구충제 성분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개발하는 연구 협력에 뭐 착수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기업이랄지 뭐 아까 뭐 이제 뭐 진혼생명과학처럼 뭐 질본이랄지 뭐 요런 거랑은 좀 느낌이 조금 안 오죠. 그래서 얘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가 죽을 확률이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는 좀 늦게 봤는데, 눌림 때 여기서 잡아서 팔고 여기서 두 번 먹고 눌림에 한 번 또 먹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매체들, 특히 뭐 카톡방이라든지 뭐 텔레그램, 요즘 참 말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매체들에서 뉴스를 공급해 주는 그런 뭐 채널들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요것도 진짜 최근에 알았습니다. 막 HTS보다도 뉴스가 더 빨리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 매매가 정말 뭐 잘 이용하고 이 냉정하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 본인의 어떤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고 매매 원칙이 좀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뉴스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진짜 깡통차기 가장 빠른 매매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상따랑,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따 기법과 뉴스 매매는 대응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진짜 깡통차기 가장 빠른 기법 중에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제가 오늘 이제 뉴스 이야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근에 이 뉴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막 돈 들어오니까 따라붙고 추격 매수하고 뭐 뉴스 보고 그냥 막 사시고 요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 정말 소액으로 많은 연습이 되어져야 되고요. 단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뉴스를 체크하는 그 습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셔야 되고, 뉴스와 플러스 종목을 볼 줄 아는 눈도 좀 있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뉴스가 뜨거나 하면 이 종목만 봐도 이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왔겠거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정도는 되어야 좀 매매가 좀 잘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뭐 이제 부강약품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얘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
뭐 이제 뭐 매각 관련해 가지고 피올셀이랑 뭐 두산솔루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이날이었던가는 뭐 시간에서도 뭐 급락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얘네도 좀 장중에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버나잇보다는 장중에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 의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신속화 법안을 상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고, 특히 아난티는 오늘 어마어마했죠. 저는 오전에 다른 거를 좀 집중하느라고 아난티를 매매를 한 번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진짜 수익 구간을 많이 줬을 것 같은 종목인데 조금 아쉬워요. 일단은 오늘 뭐 윗꼬리 길게 달고 이런 식으로 바디가 짧게 형성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종목도 10,000원이 거의 기준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었는데, 남북 관계의 남북이 아니라 북미 관계의 개선에 기대가 뭐 전혀 계속해서 사라지면서 10,000원을 결국은 이탈을 하고 폭락장 맞으면서 완전히 정말 한번 거의 3,700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회복하려고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는 한 10,000원까지는 충분히 터치하러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북미 관계든 오늘 뭐 이제 김정은 또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이제는 이 미사일 쏘는 거는 전혀 증시에 뭐 반영이 안 되죠. 뭐 정말 눈꽃만큼도 반영이 안 되고요. 그냥 빅텍이 오를 수 있는 구실만 마련해주는 재료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대북주도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아 왔었는데 조금씩 이제 떠들떠 볼 정도는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롱생명과학은 오늘까지는 뭐 거의 100% 점상 또 가는 거였고요. 한 번 더 가고 풀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점상으로 갈지 뭐 이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한 하한가 나왔던 한 5만원? 한 5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볍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5만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저항 구간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또 만약에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면 이 구간은 또 갭이 발생했던 구간이라서 이 구간은 또 비교적 쉽게 매물이 없이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롱생명과학 이제 점상이 만약에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풀리는 날 아마 거래대금 1위 한번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부강약품이 1조 넘었던데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격 관련주인 알서포트랑 비트컴퓨터도 흐름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BTS 뭐 이제 관련주에서 초록뱀이 대장을 하고 있고, 저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떨어지면은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이제 뭐 3일차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바로 채우러 못 가면 아마 음봉이 하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가 예전에도 이때도 뭐 DPC랑 막 키이스트랑 뭐 이렇게 넷이서 서로 막 대장을 바꿔가면서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도 막 초록백만 계속해서 보지 마시고요. 언제 대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네 종목 같이 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그룹도 일단 헬스케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여겨지는 상황의 흐름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막혀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요 정도 가격대, 여기가 얼마죠? 71,000원? 아무리 밀려도 한 7만원, 여기는 깨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혹시라도 하나 더 조정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7만원은 깨면 그렇게 좋게 보기는 힘든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가 뭐 7만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공략 대상으로 삼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고점에 물렸다고 이렇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 고점에 물리는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본인이 어떤 뭐 이제 대응이 안 되고 뭐 좀 실력적으로도 좀 아직 배워가는 단계에 있으시거나 뭐 매매 원칙이 좀 없고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뭐 좀 그냥 누가 봐도 이건 많이 올랐다 싶은 거는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 내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신풍제약이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 1차 이날 상한가 하나 두 개 사면 상을 가고 거의 지금 단기간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이게? 5거래일 만에 200% 오른 애를 이런 구간에서 뭐 얼마나 더 먹겠다고 이걸 매수를 들어가는 건 조금, 그러니까 장중에 단타로는 저도 뭐 이제 장중에 단타를 치러 들어갈 때는 얘가 뭐 300% 올랐든 200% 올랐든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뭐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손절할 거니까 뭐 1000% 올라도 상관이 없죠. 근데 뭐 어떤 이제 그런 짧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막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눈이 좀 뒤집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고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손을 안 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